사람의 신이 상하게 되고 신이 상하면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면 자실하게 된다. 스스로를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자실이라는 것인데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서 말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기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황장애의 특징과 이 경공으로 갔을 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인출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자실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연인장 표지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경의미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시 얘기 드렸는데 이 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눈이나 귀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논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신체 감각으로, 즉 우리의 모든 기변화를 통해서도 갑작스러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감정적인 변화를 다 경으로 한의학에서는 바라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론에서 여러 차례 오치를 했을 때에도 경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119조에서 온침을 맞았을 때에도 갑자기 이 온침을 맞으면 갑자기 기운이 막히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놀랐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정서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 한의학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징적으로 여기에서 이 경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 중에 다수는 소양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양병하고 아까 이제 간담이라고 했던 것과 여기에 상한론에서도 소양하고의 관련을 짓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관련성인데 뭐 자세히 여기서 보지는 않고요. 시호를 쓰는 점, 그리고 소양병에서 특히 개와 경이 오치 시에 일어나기 쉽다라고 말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담 그리고 이 경계, 논란 이런 것들의 특성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질적 요인, 이건 이제 앞에서 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제가 따로 그냥 서술을 한 건데요.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분돈 그리고 경계, 정충, 심담담, 대동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 증상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정서적 요인과 함께 거기에 기질적인 요인으로 담음이라는 요인을 계속해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항상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담음을 제거하는 약들을 항상 끼고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담탕이죠. 온담탕에서 우리가 담을 따뜻한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항상 의문을 갖는데 실제로는 온담탕이라는 처방은 이미 이러한 기기의 분리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담을 이제 그 안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진탕을 통해서 해소를 해줌으로써 많은 부분 이 기기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주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이 온담탕의 중요한 이제 역할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밌는 표현 중에 담미신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변증명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담이 심에 있는 구멍을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심장을 해부해보고 거기 담이 있네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심이 구멍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작용을 하는데 담이 그 통로를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심이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이 이 담미신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의사, 우리의 생각이 점차 둔화된다. 이게 이제 의사의결이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둔화되면
외부 세계에 대한 인지 능력이나 나 스스로 나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경공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 쉽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자, 놀라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잘 놀라는 사람의 특징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외부의 사안의 변화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잘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들을 그저 추종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놀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놀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만의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을 그 안으로 예속시킨 경우에는 그 이외의 변화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우에 이 놀람의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사의 울결에 이어서 경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둔화가 되면서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경공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찾아본 한의학에서 이 경공에 대해서 서술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들, 그리고 약간 이제 경공이라는 이제 감정적인 요인들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전환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의 바탕에는 제가 이제 이 자료와 함께 올려놓은 연구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한의학 논문은 아닌데요. 이제 그 약간 대안적인 치료 분야에서 이 공황장애가 여기 나와 있는 감정 표현 불능증과 상당 부분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쓴 표현에 의하면 emotional blindnes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 공황장애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은 실제로는 이게 뭐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이미 그 자체로 상당히 주체적인 인지의 영역에서 이 상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내용은 생리학적인,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론으로 규정되는 병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주관적인 상황을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자체로도 어느 정도 완전히 과학적인 입장에서 약간은 동아시아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주목을 한 것인데요.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은 여러 정신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내가 뭘 느끼고 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나 지금 이렇게 느껴 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의 심화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특징은 그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의 그러한 진술을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이 다른 정신질환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 환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주목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불안하다고조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냥 살아갈 뿐이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뭘 말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딱히 어떤 객관적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이 내일이야, 이런 아주 객관적인 불안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뭘 느끼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내가 뭐에 대처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 참여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쳤다.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가 발작이 일어날 때 이게 나는 도대체 뭐가 불안한 건지 몰랐는데 갑자기 발작이 닥치면서 공포가 밀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얘기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 시험이 생긴 게 아닌데 내 몸은 마치 죽는 것처럼 반응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것은 공포 자체가 아니라 이 공포가 왜 왔는지를 모른다는 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한 제가 공과 경과 공의 개념, 특히 이제 경은 이제 어떤 사건이라도 있지만 이게 공으로 갈수록 사실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계에서는 아까 이제 심장이 뛰더라도 경계 증상에서는 심장이 뛰는 발화가 있었지만 경충의 경우에는 내 심장이 왜 뛰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 언어의 부재와 신체 감각 중심 서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연구 참여자의 설명에 의하면 무섭다거나 슬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그저 신체에 있는 증상들만을 말할 수 있었다. 또 심장이 빨리 뛰고 손 떨리고 압박감이 느껴진다, 이런 몸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는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황장애 환자들이 나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실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무엇을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 설정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정말로 감정표현 불능증과 개념과 일치하는가? 실제로 많은 부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모르겠다. 모든 일이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환자들이 오히려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호전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황발작이 시작되고 나서야 내 안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렬한 경험을 체험을 하면서 뭔가 내가 속에 쌓여있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공황발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공포의 어떤 요소들이 침잠되어 있다가 그것이 겉으로 올라오기 위한 어떤 생리적인 반응의 과정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병을 그저 외적으로 어떤 증후 기술 그리고 객관적인 병리 요인 이런 것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체로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을 정말로 잘 인지하고 느끼고 있는가 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의 부분을 봐야 이 공황장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는 틈을 벌리고 싶어서 이 논문을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불안의 요소들을 다룰 때 결국에 어디로 돌아간다? 주체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제마의 사상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불안의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 요 겁심, 구심, 불안정지심, 급박지심이라고 하는 이 사상체질별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동의수세보안 사상인 변증론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태음인 소양인에 대한 기술의 정도하고 소음인 태양인에 대한 기술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태양인 소음인을 좀 미워했을까요? 이제마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요 두 개가 뭔가 좀 차별화된 특징도 있고 좀 더 이런 불안의 양상이 위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썼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제가 각 체질별 불안이 이런 양상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불안의 양상이 어떻게 심화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았는지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태음인 소양인은 각각 처음에 항상 겁심과 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히 안정이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한 자지심 이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심질곡해서 물화지한다. 그 결과 파심이 된다. 그러니까 태음인 경우에는 겁심이 파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파심이 되면 정충의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 아까 바로 그 정충입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구심이 항상 있다. 이거는 항상 탑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병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방심질곡해서 물화지하면 공심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공부할 때 그 공입니다. 그래서 공심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 건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정충 건망이 크게 보면 이러한 그 불안 장애의 일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결국에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거지한 자제심 조도 그리고 방심질곡 불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만 여기에 많은 의미를 저는 담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마가 이 문장을 쓴 생각을 소급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답은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연구해본 결과로는 맹자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마는 맹자가 생각한 유학의 심성론의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받고 그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불안해지고 이렇게 하면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맹자의 생각을 그대로 끌어오기 위해서 표현까지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걸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 그다음 방심, 질곡이 나오는 부분, 또 물화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나눠서 보면요. 자, 잘 통제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런 불안이 잘 안정이 된 경우에는 거지한 내가 거처하는 것이 편안해지고 자지심, 자자는 뭐냐 하면 내가 바탕을 두는 현실 세계의 사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사물들을 내가 잘 알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알이 깊어진다. 즉 바탕이 탄탄해진다는 말이죠. 자지심은. 조어도 이것은 그래서 세상의 이치에 맞게끔 일을 펼쳐나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내용이 맹자가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심조지이도는 욕기 자득지 스스로 얻기 위해서이니 자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이제 스스로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거지안 이 표현 그대로 이제만 갖고 온 겁니다. 스스로 얻게 된다면 거처하는 것이 편안해지고 거처하는 것이 편안해지면 자기가 바탕을 두는 부분들이 깊어지고 그 부분이 깊어지면 내가 좌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근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근원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사실은 세상에 두렵거나 불안할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일이 어렵거나 힘들 수는 있어도 불안하거나 놀랄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이 말은 결국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자득해라. 스스로가 그것을 얻고자 해야 된다. 결국 주체성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려운 일 있어? 그러면은 그거 남한테 어떻게 맡기거나 운빨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를 직면해서 생각해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낼지를 생각해라. 그것을 이제 맹자는 말하는 겁니다. 자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평안해지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방심은 뭘까요? 방심은 역시 맹자가 했던 표현 안에 있습니다. 방심은 뭐냐 하면 마음을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지 세계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일들은 철저히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인지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지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놔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심은 방심했어. 우리가 말하는 그 방심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심은 맹자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지의 세계를 충실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데도 그 문제를 놔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안해진다. 자기가 왜 불안한지 모르고 불안해진다. 그럼 마치 여기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이 닭이나 자기가 기르던 개가 달아나면 개를 막 쫓아가서 잡아올 생각을 잘 하는데 자기 마음은 놔버리고 나서는 자기 인지세계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찾을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인지세계에서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주체적으로 최대한 인지를 해 나가다 보면 불안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 이 방심과 관련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질곡은 뭐냐? 질곡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질곡은 이제 그 죄수들에게 씌우던 형구입니다. 죄수들의 팔다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지세계를 방치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인지세계에 방치하게 된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올가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체성을 상실하고 어떤 외부 사물에 계속해서 예속되게 된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심 개념의 정반대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병리적으로 보는 것이죠. 심이 주체성을 잃고 외부 세계의 어떤 물질적인 인과관계 속으로 자기의 마음을 예속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질곡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물화지입니다. 물화지가 뭐냐 하면 외물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체적이라는 마음이 다른 사물의 것이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제가 이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깨질까봐, 얘를 잃어버릴까봐 안달복달 못하고 이 사물에 얽매여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비단 이 사물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라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 어떤 나 스스로의 주체성을 놔버리고 외부 사물에 나를 의존하고 예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항상 발생한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화물, 이제말식으로는 물화지, 물을 주어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결과가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통제력을 모조리 놔버린 결과 자기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감정 표현 불능증과 유사한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 불능증이 있던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이런 주체성을 놔버림으로 인해서 그것과 유사한 기전으로 공황장애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통찰이 이러한 그 동아시아적인 심성론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욕심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당신은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의 주체성을 잃고 그 욕심내는 사물에 당신 자신을 얽매이고 있군요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바라기만 해도 욕심일까? 맹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맹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구즉, 득지, 사즉, 실지 하는 영역이 있다. 두 번째는 구지, 유도, 득지, 유명 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내가 얻고자 하면 100%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즉 아까 제가 말한 우리의 인지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세계 내에서는 내가 그 사안을 인지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그걸 다루려고 노력하면 100%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세계는 내가 통제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 속을 살아간다. 이 외부 세계라는 곳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100% 통제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구지 유도라고 했습니다. 방법론은 있다. 그 방법론을 따라서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0% 추구할 수는 없다. 이만큼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그래서 결국 욕심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추구할 수 있는데 방법론 안에서 추구하는 것도 역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높은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욕심이다 라고 맹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의 기준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가능성을 얻고자 했을 때 우리는 결국 외부 사물에 자신의 목을 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거꾸로 통제받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게 바로 이재마가 말한 물화지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겁심에서 파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음에 겁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자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머리가 하얘지는 그 상황, 그것이 파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심자의 힘백자가 있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통제 불가의 상황으로 들어서는 것이 파심이고, 소양인에게서도 구심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공심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기가 세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공심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공황장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의 특징들, 우리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나한테서 그런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 불안, 그리고 한번 일어났을 때 정말로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죽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죽지 않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실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이 인지의 차이는 결국 주체성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았느냐. 결국에는 자신의 이 불안에 주체로서 직면하라라고 저는 이 문장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태음이는 밖을 살펴라, 소양이는 안을 살펴라, 태양이는 한 발 물러나라, 소음이는 한 발 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